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되살아난 꿈. 영국의 동물들. 매너 농장의 주인 존스 씨는 밤이 되어 닭장의 열쇠를 채우긴 했지만 술에 너무 취해 문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 침실로 향했다. 존스 씨의 침실에 불이 꺼지자 품평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미들 화이트 종의 늙은 스테지 메이저 영감의 해괴한 꿈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모든 동물들이 헛간에 모였다. 헛간의 한쪽 끝 높다란 연단 위에 메이저가 편안히 앉아 있었다. 그는 12살이 되자 뚱뚱하게 살이 쪘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돼지였고 한 번도 송곳니를 자른 적이 없지만 현명하고 인자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블루벨, 제시, 핀처 등 3마리의 개를 따라 돼지들이 연단 앞에 앉았다. 암탉들과 비둘기, 양과 암소들에 이어 여느 말 2마리를 합한 만큼 힘이 센 복서와 중년의 퉁퉁하고 인자한 말인 클로버가 들어왔다. 말 다음으로 흰 염소 뮤리엘과 당나귀 벤자민도 왔다. 마지막으로 존스 씨의 마차를 끄는 멍청하지만 예쁘장한 암말 몰리가 들어왔다. 길든 갈까마귀 모제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이 모였다. 메이저는 일장연설을 시작했다. 동무들, 영국의 동물이 자유가 없고 비참한 노예 상태인 것이 자연의 질서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유일한 생물인 진정한 적 인간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산한 우유와 많은 알, 그리고 클로버 당신이 낳은 4마리의 망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인간의 재물이 되고 말았소. 우리의 생명도 안전치가 못하오. 복서, 당신의 건장한 근육이 힘을 잃는 그날 존스 씨가 백정에게 팔아버릴 것이고 백정은 당신 목을 따서 사냥개 밥으로 만들 것이오. 우리 삶의 모든 악이 인간의 횡포에서 생겨났습니다. 인간을 몰아냅시다. 인간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합시다. 봉기하자. 모든 인간은 적이고 모든 동물은 동지이다. 메이저는 연설을 계속했다. 동무들은 인간을 정복한 후에도 그들의 악덕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동물도 집에서 살거나 침대에서 자거나 옷을 입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돈을 만지거나 장사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탄압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니까요. 메이저는 연설을 마치고 어제 꾼 꿈 이야기를 했다. 인간이 사라지고 난 뒤에 지상에 관한 꿈이었다. 어릴 적의 노래가 꿈에서 되살아났다. 오래전에 분명히 동물들이 불렀지만 수세대를 거치면서 기억에서 사라진 노래였다. 노래 제목은 영국의 동물들이었다. 메이저 영감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는 클레멘타인과 라쿠카라차와 어딘가 비슷한 감동적인 곡조였다.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 동물들아, 온누리 모든 땅 위의 동물들아, 귀 기울여 들으라. 황금빛 미래 향한 즐거운 소식을. 언젠가 그날이 올지니 전제자 인간은 추방되리라. 풍요한 영국의 들판에는 오직 동물들만 활보하리라. 코에서는 고삐가 사라지리라. 등에서는 멍에가 벗겨지리라. 제갈과 박차는 영원히 녹슬리라. 잔인한 회초리는 더 이상 소리 없으리. 상상도 할 수 없던 더 많은 재산이 밀과 보리, 귀리와 건초가, 크로버와 콩, 그리고 매풀도 그날이면 모두 우리 것이오늘. 찬란히 빛나리 영국의 들판, 더더욱 맑으리 영국의 강물, 더없이 달콤한 미풍의 향기, 우리가 자유로운 바로 그날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일해야 하리니 그날을 못 보고 죽을지라도 암소와 말, 오리와 칠면조, 자유 위에 모두가 힘써 일하리니. 영국의 동물들아, 아일랜드 동물들아, 온누리 모든 땅 위의 동물들아, 열심히 귀 기울여 널리 전하라. 황금빛 미래 향한 내 소식을. 모든 동물은 야성적인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여 저마다 따라 불렀다. 방해만 받지 않았다면 밤새껏 노래를 불러댔을 것이다. 불행히도 소란 때문에 잠에서 깬 존스 씨가 여우가 들어온 줄 알고 총을 쏘아대는 바람에 회합은 순식간에 중단되었다. 7계명. 사흘이 지난 3월 초 메이저 영감은 잠을 자다가 평화로운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다. 모든 동물은 봉기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했지만 준비하는 것이 위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동물들을 가르치고 조직하는 일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정평이 나 있는 돼지들에게 당연히 돌아갔다. 나폴레온은 유일한 버크셔종 스테지로 말솜씨는 좋지 않지만 생각을 관철시킨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스노우볼은 유창하며 창의력이 뛰어났지만 나폴레온처럼 성격이 묵직하지 못했다. 작달막하고 뚱뚱한 식용돼지 스틸러는
눈은 반짝이고 행동은 민첩하며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훌륭한 연설가로 다소 어려운 문제점을 토의할 때 이리저리 뛰면서 꼬리를 휘두르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어딘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이 세 마리의 돼지는 동물주의란 이름을 붙여 레이저 영감의 사상체계를 비밀리에 다른 동물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 동물들의 회합은 우둔한 태도와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주인인 존스 씨에 대한 충성심을 내세우는 동물, 어차피 봉기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면 굳이 애쓸 필요 없다는 동물들을 설득해야 했다. 그런 의문을 통틀어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흰 암말몰리였다. 그녀의 첫 질문은 봉기 후에도 설탕은 여전히 있을까요? 였다. 없소. 스노우볼이 단호히 말했다. 이 농장에는 설탕을 만들 시설이 없소. 게다가 당신에겐 설탕이 필요 없을 거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귀리와 건초를 먹을 거요. 그럼 그때도 내 갈기에 리본을 매도 괜찮을까요? 몰리가 물었다. 동무,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리본은 노예의 휘장에 지나지 않소. 당신은 자유가 리본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요. 그러나 몰리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길든 갈까마귀 모제스는 첩자이고 밀고자인 동시에 능란한 연설가였다. 죽으면 가게 되는 슈가캔디 산에는 7일이 모두 일요일이고 먹을 것이 넘친다며 수다를 늘어놓았다. 돼지들은 그런 곳은 없다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한편 돼지들의 충성스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복서와 크로버였다. 존스 씨는 몇 년째 소송에 시달리자 감당 못할 만큼 술을 마셨다. 건물 지붕은 물이 샜고 동물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6월이 돌아와 건초를 벨 때가 되었지만 게으르고 정직하지 못한 일꾼들은 일찍 토끼 사냥을 나갔고 존스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세계뉴스지를 덮고 잠에 빠졌다. 먹이를 먹지 못한 동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동물들은 일제히 박해자에게 덤벼들었다. 존스 씨와 그의 일꾼을 내쫓고 5개의 빗장을 쾅 닫았다. 봉기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성공한 동물들은 그들을 억압하던 모든 도구를 불살라버리고 존스 씨를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부수었다. 동물들은 집안에서 햄과 맥주를 가지고 나와 땅에 묻었다. 어떤 동물이든 앞으로 존스 씨의 집에 살아서는 안 되고 존스 씨의 집은 박물관으로 보존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동물들은 매너농장이란 글씨를 지우고 동물농장이라고 페인트로 써넣었다. 스노우볼은 모두에게 동물주의의 원칙을 7계명으로 요약하는 데 성공했음을 알리고 영원히 지켜야 할 불변의 율법을 페인트로 벽에 써 내려갔다. 30m의 거리에서도 읽을 수 있는 커다란 흰 글씨였다. 1. 두 발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 2. 네 발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모두 동무다. 3. 어떤 동물도 의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음주해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의 여름 내내 농장 일은 시계처럼 정확히 진행되었다. 동물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면 지혜로운 돼지와 내가 좀 더 일하지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복서가 해결했다. 누구도 도둑질하지 않았고 대금량을 두고 불평도 하지 않았다. 게으름 피우는 동물도 없었다. 일요일이면 식사 후 깃발 개양식을 거행했다. 스노우볼이 낡은 초록빛 책상보에 흰색으로 발굽과 뿔을 그렸다. 초록은 영국의 들판이고 발굽과 뿔은 인류 멸망 후 세워질 동물왕국을 상징했다. 동물들은 개양식이 끝나면 회합인 총회를 개최했다. 돼지들이야 벌써 완벽하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고 거의 모든 동물들이 어느 정도 글자를 해독했다. 그러나 양, 암탉, 오리 같은 둔한 동물은 7계명조차 외울 수 없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스노우볼은 고심 끝에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는 한마디로 요약해 7계명을 이해시키고자 했다. 그러자 새의 날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졌다. 스노우볼은 새의 날개는 추진기관이지 조작기관이 아니므로 다리로 간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간만이 갖는 특징은 모두 악덕을 자행하는 도구인 손 때문이었다. 새들은 이해는 못했지만 받아들였고 헛간 한쪽 벽에 7계명보다 더 큰 글씨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고 써놓았다.
나폴레온은 교육이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스노우볼이 조직한 의원회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강아지들이 젖을 떼자 나폴레온은 9마리의 강아지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 어미로부터 빼앗아 외양간 다락에 감추어 두었다. 동물들은 곧 강아지들의 존재를 잊어버렸다. 얼마 후 돼지들의 먹이 속에 우유가 섞이고 풀밭에 뒹구는 사과를 모두 돼지들이 먹도록 마구간으로 가져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스틸러가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했다. 동무들, 돼지들은 우유와 사과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돼지가 두뇌 노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필요한 양분을 우유와 사과로부터 섭취해야 돼지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거요. 그렇지 않다면 존스가 돌아오게 되어. 스틸러는 이리저리 꼬리를 흔들면서 외쳤다. 동무들은 존스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겠지요. 존스 씨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동물은 없었다. 이제 돼지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앞으로 우유와 사과는 돼지들만을 위해 비축해야 한다는 점이 논쟁 없이 가결되었다. 인간의 공격을 격퇴하다. 존스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술집에서 소일하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스노우볼과 나폴레온이 비둘기를 날려 영국의 동물들 노래를 이웃 농장에 가르쳐주고 있었으므로 주위 절반의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소식이 퍼져 있었다. 건달 농부 필킹톤 씨의 폭스우드 농장과 늘 소송에 걸려 있고 부당한 거래를 한다는 평판을 듣고 있는 프레데릭 씨의 핀치필드 농장은 동물농장과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싫어해 공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에도 위견의 일치를 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2주일만 지나면 정상이 될 줄 알았던 매너 농장, 그들은 동물농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태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진정되고 있지 않았다. 자신들의 농장 동물들이 그것을 배울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온갖 험담을 들어 동물농장에서 악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떠벌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동물들이 스스로 관리한다는 기적의 농장에 관한 소문은 계속 퍼져나가며 그해 내내 봉기의 물결이 그 지방 일대에 파문을 일으켰다. 무엇보다 영국의 동물들의 곡조와 가사가 사방에 퍼졌다. 노래를 부르다 붙잡힌 동물은 회초리를 맞았다. 그러나 그 노래를 억제할 방도가 없었다. 10월 초 존스 씨가 일단의 패거리를 이끌고 총을 든 채 동물농장으로 쳐들어왔다. 예상했던 일이었던 만큼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줄리어스 시저가 전쟁술에 관해 쓴 낡은 책을 발견해 연구해온 스노우볼이 방어작전의 책임을 맡았다. 인간의 공격을 잘 막아내던 동물들은 스노우볼의 후퇴하라는 신호에 따라 일제히 마당으로 도망쳤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도망치는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추격했다. 이것이야말로 스노우볼이 위도한 것이었다. 숨어있던 동물들이 모두 달려들어 뒤를 공격했다. 스노우볼이 존스 씨에게 곧장 돌진했다. 존스 씨가 발사한 총알이 스노우볼의 등에 핏자국을 내며 스쳐가 양 한 마리를 쓰러뜨렸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노우볼이 달려들었다. 존스 씨가 걸음더미 위로 쓰러지면서 들고 있던 총을 놓쳤다. 복서의 뒷발에 맞은 마부소년도 진흙 바닥에 쭉 뻗었다. 사람들은 공격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후퇴를 하고 말았다. 복서가 마부소년을 흔들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복서는 비탄에 젖었다. 그러자 상처에 피를 뚝뚝 흘리며 스노우볼이 말했다. 감상은 금물이요. 동무. 전쟁은 전쟁이고 오직 죽은 자만이 선량한 인간이요. 복서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러나 기절했을 뿐이었던 마부소년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된 것은 몰리를 찾아 동물들이 쏟아내진 다음이었다. 몰리는 총소리가 나자 재빨리 도망쳐 자신의 마구간 건초더미의 머리를 쳐박고 있었다. 이후 승전 축하 행사가 거행되었다. 길을 개양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몇 차례 합창한 후 목숨을 잃은 양의 장례식을 엄숙히 치렀다. 제1급 동물영웅 무공훈장이 제정되어 스노우볼과 복서에게 수여되었다. 제2급 동물영웅 훈장은 전사한 양에게 추서했다. 동물들은 이 전투를 외양간 전투라고 명명했다. 존스 씨의 총이 진흙 속에 엎어져 있는 것을 찾아냈고 농장집 탄약통에 총알이 남아있음을 확인해 두었다. 그 총을 마치 대포처럼 깃대 밑에 걸어놓고 1년에 2차례 외양간 전투 기념일인 10월 12일과 봉기 기념일의 축포를 쏘기로 결정했다. 지도자의 책임을 맡은 나폴레온. 겨울이 다가오자 몰리는 더욱 게으름을 피우고 일터에서 뺑소니 치는 일이 잦았다.
우물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몰리에게 클로버가 진지하게 말했다. 필킹톤 씨 농장의 일꾼 한 사람이 당신의 코를 쓰다듬어 주는데 가만히 있었다면서요. 그게 무슨 짓이죠, 몰리. 몰리는 이를 부정하며 들판으로 주랭랑을 쳤다. 클로버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몰리의 외양간 짚을 헤쳐보았다. 조그마한 각설탕 한 덩어리와 각양각색의 리본 다발 몇 개가 숨겨져 있었다. 사흘 후 몰리는 종적을 감췄다. 몇 주일이 지난 후 털을 새로 깎고 자줏빛 리본을 단 채 술집 굴대에서 주인이 주는 설탕을 먹고 있는 몰리를 보았다고 비둘기들이 전했다. 동물들은 아무도 다시 몰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1월이 되자 혹심한 추위가 찾아왔다. 큰 헛간에서는 회합이 빈번히 열렸다. 협의는 스노우볼과 나폴레온의 의견 분쟁이 없었다면 잘 진행되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스노우볼은 뛰어난 연설로 다수표를 획득했지만 나폴레온은 개별 접촉으로 자기 표를 확보하는 데 능란했다. 나폴레온의 이러한 행동은 특히 양들에게 잘 먹혀서 양들은 스노우볼이 연설할 때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고 소리를 질러 회합을 자주 중단시키고는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을 통틀어 풍차 때문에 일어난 것만큼 격렬했던 것은 없었다. 스노우볼은 농장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풍차를 세워 전기를 생산의 기계들을 작동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계의 세부 지식은 존스 씨의 가정백과 벽돌 쌓기는 누구나 전기학 입문 등에서 얻어냈다. 설계도와 크랭크 톱니바퀴 등 복잡한 덩어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그의 움막 서재에 매일 동물들이 몰려와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 뜻밖에도 여태 관심을 보이지 않던 나폴레온이 서재에 찾아왔다. 그는 한두 번 코를 킁킁하고 곁눈으로 노려보더니 한 다리를 들고 설계도의 오줌을 갈겨댔다. 그리고 한마디도 없이 나가버렸다. 농장 전체가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스노우볼의 투표에서 일주일에 3일 노동을 과 나폴레온의 투표에서 배부른 밥그릇을 일한 두 개의 슬로건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벤자민은 어느 편에도 들지 않은 유일한 동물이었다. 벤자민은 풍차가 있든 없든 삶이란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언제나 고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농장 방어 문제에서도 이견이 표출되었다. 스노우볼은 비둘기를 이용한 선전을 통해 더 많은 농장의 봉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폴레온은 무기를 조달해서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물들은 항상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다. 드디어 풍차 작업의 개시 여부에 관한 문제를 투표하기 위해 동물들이 큰 창고에 모였다. 스노우볼은 유창한 구변으로 동물들을 설득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의 마음이 모두 스노우볼 쪽으로 몰렸다. 바로 그 순간 나폴레온이 스노우볼을 채려보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와 동시에 9마리의 개들이 창고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개에 물릴 뻔한 스노우볼은 있는 힘을 다하여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자 곧바로 9마리의 개들이 그 뒤를 쫓았다. 추격전을 바라보는 동물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스노우볼은 몇 차례의 위기를 넘기고 간신히 농장 울타리 구멍으로 빠져나갔다. 나폴레온이 어미에게서 떼어내 기른 강아지가 늑대처럼 자랐다는 사실이 공포에 휩싸인 동물들에게 알려졌다. 개들은 존스 씨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나폴레온에게 꼬리를 흔들었다. 나폴레온은 개들의 호의를 받으며 전날 메이저가 연설하던 높은 연단으로 올라갔다. 그는 일요일 아침에 회합을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또 돼지들의 특별위원회가 비밀회의를 거쳐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일절 허락되지 않으며 동물들은 여전히 일요일 아침에 기에 경례하고 영국의 동물들을 재창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동물들은 실망했다.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다. 앞줄에 앉은 4마리의 돼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나폴레온 주위에 앉아 있던 개들이 으르렁거렸다. 돼지들은 주저앉고 말았다. 그 후 양들이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를 15분 동안 외쳐대서 토의의 기회가 막혀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스틸러가 농장을 돌며 다른 동물들에게 새로운 협의를 설명했다. 나폴레온 동무가 지도자라는 힘든 직책을 맡아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데에 여러분들도 감사할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스노우볼의 의견에 따르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요. 그의 무공은 과장되었음이 밝혀질 날이 곧 올 겁니다. 규율, 동무들, 철통 같은 규율입니다. 여러분은 존스 씨가 돌아오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 이런 의견의 반박이 있을 리가 없었다.
스노우볼이 추방된 지 3번째 맞는 일요일, 나폴레온은 풍차를 세울 것임을 발표해 동물들을 놀라게 했다. 준비는 모두 마쳤고 2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풍차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강조했고 식량 배급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스킬러는 비공식적으로 동물들을 만나 풍차 설계도는 원래 나폴레온이 작성한 것이었는데 스노우볼이 훔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폴레온이 풍차 계획에 반대했던 진짜 이유는 스노우볼의 방해를 막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리저리 걸음을 옮기며 꼬리를 흔들고 즐거운 듯 웃으며 몇 차례나 전략, 동무들, 전략입니다. 라고 반복해 말했다. 동물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와 함께 있는 3마리의 개가 으르렁거려서 더 이상 질문 없이 그의 해명을 받아들였다. 변조되는 7계명. 그해 내내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수확은 지난해보다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올겨울이 고생스러울 것이라는 점이 예상되었다. 풍차 건설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기진맥진하여 돌 하나를 채석장으로 나르는데 하루 종일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나마 복서가 있는 힘을 다하여 운반하지 않았다면 진척도 없을 지경이었다. 클로버는 조심하라고 자주 그에게 충고했다. 그럴 때면 내가 좀 더 일하지와 나폴레온은 항상 옳다라고 그가 내세운 슬로건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동물들은 그 여름 내내 고되게 일하기는 했지만 생활이 쪼들리지는 않았다. 쓸데없는 인간 5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니 상당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자 파라피뇨, 못, 끈, 개가 먹는 비스켓 등 농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의 결핍 현상이 발생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명령을 받고자 모였을 때 나폴레온은 이웃 농장과 상거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동물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의식했다. 인간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승리의 첫 회합에서 얻은 결정 아니었던가. 4마리의 돼지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내자 개가 으르렁거렸고 양들이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를 외쳐대었다. 마침내 나폴레온이 조용히 하라고 앞다리를 올렸다. 그리고는 월링턴에 사는 윈퍼시란 변호사가 동물농장과 외부 세계 간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 그렇듯이 동물농장 만세를 마치고 나폴레온이 연설을 끝내자 동물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부른 후 흩어졌다. 월요일만 되면 교활하게 생긴 윈퍼시가 농장을 방문했다. 동물들은 4다리로 서 있는 나폴레온이 2다리로 선 윈퍼시에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그들의 긍지를 살려준다고 생각했다. 그즈음 인간들은 동물농장을 전보다 더 미워했다. 그들은 온갖 구실을 끌어대어 풍차가 실패할 것이라고 서로에게 증명해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동물들이 자신의 일을 운영해 나가는 효율성에는 존경심마저 품고 있었다. 그들이 매너농장이라고 하지 않고 동물농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러한 하나의 징조였다. 외부와의 접촉은 아직 없었지만 나폴레온이 폭스우드의 필킹톤 씨나 핀치필드 농장의 프리데릭 씨 중 어느 한쪽과 협정을 맺을 것이라는 소문이 꾸준히 나돌았다. 이 무렵 돼지들이 농장집으로 이사해서 그곳을 거처로 삼게 되었다. 초기에 농장집에서 거처하지 않기로 결의했던 사실이 동물들에게 상기되는 듯했다. 그러나 스킬러가 농장에 두뇌들인 돼지들에게 일하기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자 놀라는 곳 무마되었다. 스킬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도자 나폴레온의 권위로 보아 돼지우리보다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들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응접실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침대에서 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몇몇 동물들은 동요했다. 클로버는 뮤리엘을 데리고 7계명 앞으로 갔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요를 덮고 자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음을 뮤리엘이 읽어주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4째 계명에 요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을 도저히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이제부터 돼지는 다른 동물보다 1시간 늦게 기상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매서운 남서풍이 불고 11월이 돌아왔다. 어느 날 강풍이 불어와 계양대가 넘어지고 느릅나무가 무처럼 뽑혔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눈을 사로잡았다. 풍차가 무너져버린 것이다. 거의 나와서 걸어다니지 않는 나폴레온도 동물들과 함께 그리로 달려갔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동무들, 나는 압니다. 밤중에 스노우볼이 침입하여 풍차를 무너뜨린 것이오. 치욕적인 추방의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반역자는 어둠을 틈타 1년에 걸친 우리들의 공사를 파괴한 것이요. 동무들, 지금 나는 스노우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동물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때 폭스우드 농장 쪽의 언덕에서 돼지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나폴레온은 발자국을 들여다본 후 외쳤다. 동무들, 반역자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풍차의 재건에 매진합시다. 동무들, 전진합시다.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혹한의 겨울이었지만 동물들은 풍차 재건에 전력을 다했다. 동물들은 언제나 추웠고 늘 배가 고팠다. 오직 복서와 클로버만이 기운을 잃지 않았다. 스틸러가 봉사의 즐거움과 노동의 존엄성에 대해 멋진 연설을 했지만 다른 동물들은 복서의 힘과 내가 좀 더 일하지 않은 굽힐 줄 모르는 외침에서 더 큰 격려를 받았다. 1월에는 식량이 부족했다. 옥수수 배급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나폴레온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맞게 될 나쁜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그 결과 양들에게는 윈퍼시 앞에서 식량 배급이 늘었다고 말하도록 지시했고 모든 창고 괴짝을 모래로 채우고 그 위를 곡식으로 덮어 위장하라고 명령했다. 그럼에도 1월 말에는 곡식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분명해졌다. 나폴레온은 윈퍼시를 통하여 매주 400개의 계란을 팔기로 했다. 계란 판매 수입으로 여름까지 식량을 해결할 셈이었다. 암탉들은 이 소식을 듣자 비명을 질러댔다. 존스 씨가 추방된 이후 처음으로 반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닭들은 암탉 3마리의 지휘 아래 나폴레온의 요구를 꺾기 위해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나폴레온은 암탉에게 옥수수 한 알이라도 준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대응했다. 개들은 이 명령이 준수되도록 감시했다. 닭들은 둥우리로 돌아왔고 9마리의 닭이 죽었다. 시체는 매장되었고 원인은 콕시디움증으로 발표되었다. 계란은 채소 마차에 실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넘겨졌다. 이러고 있는 동안 스노우볼이 폭스우드 농장이나 핀치필드 농장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스노우볼이 밤새 몰래 들어와 농장을 파괴시키고 심지어는 두통거리였던 쥐들과 결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동물들은 스노우볼이 마치 자기네들 주위의 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갖가지 위난으로 협박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힘처럼 생각되었다. 게다가 스틸러는 스노우볼이 처음부터 존스 씨와 짜고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했다고 떠들어대었다. 동물들은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복서는 믿을 수가 없었다. 스노우볼은 존스 씨에 대항하여 얼마나 용감히 싸웠던가. 그가 피를 흘리며 부상당했던 것을 기억했다. 스틸러는 그것이 미리 존스 씨와 계획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영웅적인 지도자 나폴레온이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지만 나폴레온이 인간 타도라고 외치며 존스 씨의 다리를 이빨로 물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흘 뒤 나폴레온이 2개의 훈장을 달고 농장집에서 나타났다. 4마리의 돼지는 공포에 질려 스노우볼과 결탁해서 존스 씨의 정보원 노릇을 했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그러자 개들이 잽싸게 달려들어 돼지들의 목을 물어뜯었다. 겁에 질린 3마리의 닭도 스노우볼이 선동했다고 진술했다. 그들 역시 학살당하고 말았다. 자백과 처형이 계속되었고 존스 씨가 추방된 일에 맡아보지 못했던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제6계명에서 동물들은 이유 없이라는 단어가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 이상했지만 그들은 계명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반역자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스틸러는 나폴레온의 특별 지시에 따라 영국의 동물들이 폐지되었다고 알렸다. 봉기는 반역자의 처형으로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좋은 사회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노래는 필요가 없다고 외쳤다. 그러자 양들이 4다리는 좋고 2다리는 나쁘다라고 합창을 시작하였으므로 토론은 벌어지지 않았다. 영국의 동물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 대신 시인 데지 미니머스가 작곡한 동물농장 그대 우리가 지켜주리니 라고 시작되는 다른 노래를 매주 일요일 아침 길을 개항한 뒤 재창했다. 그러나 동물들은 그 노래가 영국의 동물들과는 견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풍차 전투의 승리. 모든 명령은 이제 스틸러나 다른 돼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나폴레온은 공개 석상에 2주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했다. 그의 행차에는 개들과 검은 수탉이 따라다녔다. 수탉은 그가 연설하기 전 꼬꼬대 꼬꼬하며 나팔수처럼 행진을 했다. 나폴레온이 집에서도 다른 방에서 혼자 기거하고 고급스러운 크라운 더비 식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의 생일에도 축포가 쏘아졌다. 그는 공식적으로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온 동무라고 불렸고 돼지들이 그에게 모든 동물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가을이 되어 많은 노력 끝에 풍차가 완공되었다. 나폴레온은 개와 수탉을 데리고 시찰하려 몸소 내려와 이것을 나폴레온 풍차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나폴레온이 목재 더미를 프리데릭 씨에게 매매하겠다고 발표하자 동물들은 깜짝 놀랐다. 나폴레온은 겉으로는 필킹톤 씨와 우위를 지키며 실제로는 프레데릭 씨와 비밀 협정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폭스우드 농장과의 모든 관계는 중단되었고 굴욕적인 메시지가 필킹톤 씨에게 전달되었다. 나폴레온은 대금을 위험한 수표 대신 안전한 5파운드 지폐로 받았다. 돼지들은 그의 주도 면밀함에 감탄했다. 목재가 모두 실려나간 후 프리데릭의 지폐를 구경하기 위한 특별회합이 열렸다. 동물들은 열을 지어 천천히 지나며 실컷 구경했다. 그러나 사흘 후 윈퍼씨가 농장집으로 뛰어들어가자 나폴레온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지폐가 위조라니. 프리데릭이 목재를 공짜로 가져간 것이었다. 나폴레온은 프레데릭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공격에 대비하여 보초를 세우는 한편 비둘기들을 통해 필킹톤 씨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프리데릭 씨와 추종자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반 이상이 총을 든 15명의 남자들은 벅찬 상대였다. 동물들은 곧 패주했다. 농장의 대부분과 풍차가 적들의 손에 들어갔다. 나폴레온은 황급히 필킹톤 씨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비둘기가 가져온 답은 그렇게 당하다니 고소하군. 이라는 말이었다. 프리데릭 씨와 그의 부하들이 풍차의 밑동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부들부들 떨었다. 고막이 째질 듯한 폭음이 터졌고 풍차가 사라져 버렸다. 동물들은 이 비열하고 치사한 행위의 분노를 느끼고 일제히 쳐들어갔다. 부상자가 속출했다. 뒤에 있던 나폴레온도 꼬리에 총알을 맞아 끝이 잘리는 부상을 입었다. 사람들 역시 동물들의 저돌적인 반격에 다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내 동물들이 승리했다. 전사한 동무들의 시체가 풀밭에 늘어져 있는 광경에 동물들은 눈물을 흘렸다. 풍차는 조그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던 스킬러가 꼬리를 치며 기뻐하면서 껑충껑충 뛰었다. 적은 우리의 농장을 점령했었소.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나폴레온 동무의 영도력으로 한 치도 남김없이 되찾았소. 승리를 축하하자며 스킬러가 말했다. 그러자 복서가 그건 우리가 소유했던 것을 도로 찾은 것에 불과하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킬러는 그게 우리의 승리요. 라고 말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윽고 초록색 깃발이 펄럭이며 축포가 발포되었다. 나폴레온이 승리를 치하하는 연설을 하자 동물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여겼다. 이 전투는 풍차 전투라고 명명되었으며 나폴레온은 녹기 훈장을 새로 만들어 자신에게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모두가 휘낙낙하는 바람에 불운했던 집회 사건은 잊혀지고 말았다. 며칠 후 돼지들은 지하실에서 위스키 한 상자를 발견했다. 그날 밤 농장집에서는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나폴레온이 존스 씨의 낡은 중절 모자를 쓰고 뒷문으로 나타났다가 마당을 내달린 뒤 황급히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다음 날 멍청한 모습으로 늦게야 나타난 스킬러는 나폴레온이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스노우볼이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다음 날 회복된 나폴레온은 윈퍼씨에게 양조와 증류에 관한 책을 사오라고 지시하고 며칠 후 동물들에게 과수원 넘어 목장을 갈고 보리를 심으라고 명령했다. 어느 날 밤 12시쯤 7계명이 쓰인 헛간벽 밑에 스킬러가 기절하여 쓰러져 있고 페인트통이 나뒹구는 것이 발견되었다. 동물들 모두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지만 오직 벤자민만 고개를 끄덕였다. 제5계명은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동물들이 잊고 있던 단어가 하나 더 들어있었다. 어떤 동물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는 안 된다. 동물들의 생활은 고통스러웠고 배급은 줄었다. 그러나 스킬러는 재조정이지 감소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존스 씨 시대와 상세히 비교하며 훨씬 나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물들에겐 존스 씨 시대의 상황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제 삶이란 가혹하고 고달픈 것이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옛날 사정은 지금보다 더 나빴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게 편했다. 그때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자유스러운 몸이다. 바로 그것이 스킬러가 늘 지적했던 대로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이었다. 가을에 31마리의 돼지 새끼가 태어났다. 나폴레온은 유일한 수태지였다. 그는 집에서 새끼 돼지들을 교육시켰다. 동물들은 돼지를 위하여 길을 비켜야 했고 모든 돼지는 일요일엔 꼬리에 녹색 리본을 매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규칙이 제정되었다. 작은 양조장에서는 식욕을 돋우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돼지들은 맥주를 배급받았다. 4월에 공화국이 선포되고 단독 입후보한 나폴레온이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날 스노우볼이 외양간 전투에서 존스 씨 편을 들어 싸웠다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었다. 여러 동물이 목격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 스노우볼의 등의 난 부상은 나폴레온이 이빨로 물어뜯어 입힌 상처였다. 몇 년 만에 갈까마귀 모제스가 갑자기 나타났다. 동무들, 어두운 구름 너머 저 위에는 슈가캔디 산이라고 하는 우리 불쌍한 동물들이 노동에서 해방되어 영원히 안식할 행복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짓걸렸다. 동물들은 돼지들이 그를 농장에서 내쫓지 않을 뿐 아니라 일도 하지 않는데 하루에 한 호배 맥주를 그의 몫으로 내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복서가 12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여름날 어느 저녁, 크로버와 벤자민이 그의 건강을 걱정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서는 혼자 일하다 다쳤다. 스킬러는 지금 나폴레온이 충실한 일꾼인 복서를 웰링톤의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 알려주었다. 이틀 후 대낮에 큰 마차가 복서를 실어 갔다. 마차에는 알프렛 시몬즈, 말도살 및 악교 제조업, 웰링톤, 수피와 굴분 매매, 계집 제공이라고 쓰여 있었다. 벤자민은 땅바닥을 동동 굴렀다. 마차는 속력을 내어 달려갔고 클로버가 뒤쫓았다. 모든 동물들이 복서에게 마차에서 내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마차는 더욱 속력을 냈고 이내 복서는 보이지 않았다. 사흘 후 늦게 복서는 말이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웰링톤의 병원에서 죽었다고 발표되었다. 스킬러는 복서가 죽으며 전진합시다. 동무들, 봉기의 이름으로 전진합시다. 동물농장 만세, 나폴레온 동무 만세, 나폴레온은 언제나 옳다 라고 외쳤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전했다. 그는 마차에 쓰인 말도살이란 문구는 수의사가 마차를 사들이며 고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들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마음이 놓였다. 나폴레온은 복서를 기리는 추모연을 갖기로 했다고 연설했다. 연회를 열기로 한 날, 식료품상 마차가 웰링톤에서 농장집으로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를 배달했다. 그날 밤 떠들썩한 노래 소리와 난폭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11시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끝났다. 이튿날 점심때까지 농장집에서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리고 돼지들이 어디선가 돈이 생겨 자기들이 마실 위스키 한 상자를 샀다는 소문이 돌았다. 두 발로 걷는 돼지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뮤리엘은 죽었다. 존스 씨 역시 죽었다. 스노우볼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나폴레온은 300파운드나 가는 작년의 수태지가 되었다. 스킬러는 너무 살이 쪄서 간신히 눈을 뜰 정도였다. 이제 농장에서 봉기는 희미한 전설에 불과했다. 풍차는 완성되었고 곡식을 빻는 데 사용되어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었다. 동물들은 또 다른 풍차를 세우느라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농장은 점점 부유해지지만 동물들은 더 이상 부유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돼지와 개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러나 그들도 농장의 감독과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스킬러는 돼지들이 문서, 보고서, 회의록, 각서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일에 종사하느라 굉장한 노동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들은 장정이 끝나면 곧 아궁이에 태워져 버렸다. 그 일이 농장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결코 식량을 생산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동물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동물에 위해 소유된 농장에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메이저가 예언한 동물공화국은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날은 오고 있다. 소리내어 부를 수는 없었지만 영국의 동물들 가락마저 남몰래 불리곤 했다. 그들 중 누구도 두 다리로 걷지 않았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했다. 초여름 어느 날 며칠 동안 스킬러는 자작나무 황무지에서 양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쳤다. 양들이 노래를 배우고 돌아온 날 클로버의 무시무시한 음성이 모든 동물을 놀라게 했다. 돼지 한 마리가 뒷발로 걷는 것이었다.
그자는 스킬러였다. 이윽고 농장집으로부터 기다란 돼지 행렬이 시작되었는데 하나같이 뒷발로 걷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시무시한 개짖는 소리와 수탉 소리가 나더니 나폴레온이 위험있게 꼿꼿이 두 발로 걸어 나왔다. 그는 앞다리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죽음과 같은 침묵이 찾아왔다. 돼지들의 긴 행렬을 바라보는 동물들에겐 죽음이 찾아온 것 같았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습관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 항의를 뱉을 참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내 다리도 좋지만 두 다리는 더 좋다. 내 다리도 좋지만 두 다리는 더 좋다. 내 다리도 좋지만 두 다리는 더 좋다. 는 양들의 고함이 5분간 계속되었다. 양들이 조용해졌을 때는 이미 돼지들은 모두 집으로 들어간 후였다. 7계명이 적혀있던 벽에는 단 하나의 계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감독 돼지들이 앞발에 채찍을 들게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동물은 없었다. 돼지들은 존스 씨의 옷을 꺼내 입었고 라디오도 구입하고 전화도 설치했다. 나폴레온은 입에 파이프를 물고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검정 코트와 사냥 바지를 입고 가죽 갑반을 차고 나타나기도 했다. 어느 오후 여러 대의 이륜마차를 타고 이웃 농장에 시찰단이 왔다. 동물들은 왁자지껄한 집 앞에서 인간과 동물이 평등한 지위로 처음 만나고 있는 것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았다. 필킹톤 씨가 잔을 든 채 일어나 농장을 칭찬하며 우위를 다짐한 후 여러분이 하층 동물들과 다투어야 한다면 우리 인간도 다투어야 할 하층 계급이 있답니다. 라고 연설을 맺었다. 모두가 박장대소했다. 나폴레온의 연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짧고 요점만 집약된 것이었다. 앞으로 동물들은 서로를 동물하고 부르는 어리석은 습관을 금지하고 동물농장이란 이름을 폐지하여 매너농장이라고 부른다고 선언했다. 돼지들과 인간들은 서로 잔을 마주치며 매너농장의 번영을 위해 라고 외쳤다. 밖에 있는 동물들이 그 장면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돼지들의 얼굴을 변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늙은 클로버의 희미한 눈동자가 이 얼굴, 저 얼굴로 움직였다. 어떤 돼지들은 5겹의 턱이었고 어떤 돼지는 3겹 혹은 4겹의 턱이 져 있었다. 그런데 흐물흐물하고 달라지게 보이게끔 만든 것은 무엇인가? 잠시 후 박수가 끝나자 돼지와 시찰단 일행은 중단되었던 카드게임을 계속했다. 동물들은 하나둘 농장집을 빠져나갔다. 얼마 후 아우성치는 소리가 농장집에서 터져나왔다. 동물들은 농장집으로 되돌아가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함을 지르고 위욕에 찬 눈초리를 번뜩이고 책상을 쾅쾅 쳤다. 싸움의 발단은 나폴레온과 필킹톤 씨가 각각 동시에 스페이드 에이스를 갖고 있는 데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12명이 분노한 음성이 터져나왔는데 그 목소리들이 한결같았다. 그러고 보니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바깥에서 지켜보던 동물들의 시선은 돼지의 얼굴에서 인간의 얼굴로 다시 인간으로부터 돼지에게로 분주히 오갔다. 그러나 이미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